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진학지원센터 학교TV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고3 담임교사 및 진학 담당 교사 대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원 화천 지역에 근무하는 대입지원관 백종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아주대, 인하대, 아주대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두 대학의 입학사정관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먼저 아주대 라순주 입학사정관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으로 인하대 고보현 입학사정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 입학사정관 고보현입니다. 자, 오늘 연수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1학년도 두 대학의 입시 결과를 먼저 들어보고, 두 번째로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개요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지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주대 라순주 입학사정관님이 2021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에 대해서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라순주 입학사정관입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준비한 PPT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각 지역별 지원자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 아주대 지원 인원 중에 한 1.7% 정도를 차지한 약 400명 정도의 인원이 지원을 해 주었고요. 네, 1.7%를 기억해 주시면 뒤에 합격자를 보면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2.8%로 85명, 그래서 1.7%보다 약 1% 정도 더 증가를 했죠.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지원자 대비 이제 합격하는 인원 비율이 그래도 좀 더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양질의 인원들을 아주대에 보내주고 계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지만요. 네. 그 다음에 수시 경쟁률입니다. 예, 수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6대1 정도, 그리고 종합 전형은 11대1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1 정도의 이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원 배수를 보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와 종합, 논술을 보시는데요.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죠. 근데 예를 들었을 때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의 자연 계열이 1.73일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숫자 1을 제외하고 이제 0.73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한 바퀴가 채 안 돌았다. 약 70% 정도가 돌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명을 선발할 경우에는 이제 17번 학생까지 갔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결과입니다. 각 단과대학별로 이제 수치를 보시면 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의 경우에는 이 해당 결과는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꼭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 표가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그 리플렛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대입지원관 선생님께 요 자료는 나중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과대학별로 이제 2020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에 이제 모집 인원 대비 경쟁률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평균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 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참고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이스 전형, 지금 에이스 전형에 대한 이제 결과인데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뽑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능이 아니라 지금 학생부의 최저 등급이 굉장히 학과별로 차이가 큰데요. 이제 아무래도 등급이 낮은 친구가 이제 최저 점수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특목고의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학과만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시스템 공학과 그리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점대 등급대 친구들이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다 인문계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자공학과 그리고 생명과학과 친구들도 지금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최저 등급을 지금 요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전체 점수로 기반을 하지만 이제 내신만 봤을 때 이제 최저 점수라는 것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77인데요. 이 친구도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도 다 인문계열 학생들입니다. 더 자세한 2년치 자료는 추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산학과의 자료인데요. 다산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다산학과는 이제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인문계열과 특목고가 약 한 50대 50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선발되는 인원도 이제 50대 50 정도의 비율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산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이 실수를 하는데요. 학생부의 등급이 최저가 나타나는 요 등급대가 굉장히 8등급대까지 뒤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화학공학과 그리고 교통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었고요. 네, 일반계 학생들이었고요. 이제 사이버보안학과라든지 물리학과 학생들 그리고 심리학과 학생들 다 일반계 학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은 아무래도 지원하는 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등급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년도의 경우에는 보통 3등급대 평균 3등급대에서 4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지원한 반면 이제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지역의 학생들과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최종 합격자 학생부 등급을 보니까 전국 대비해서 강원도 학생들의 평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전국은 2.7, 그 강원도 학생은 이제 2.66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3.67 정도인데 다산인재의 강원 지역에 지원한 친구들은 3.39 정도로 이제 최종 합격한 인원들의 등급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최종 합격자의 점수를 보시면 이제 전국 대비 강원도의 평균이 이제 다산인재 쪽은 좀 더 높은 반면 이제 에이스 전형에서는 조금 낮게 나타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면접 전형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른 기회 전형은 이제 워낙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공개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요 리플렛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 자료가 매년 들쑥날쑥한다는 점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미리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른 기회 2 전형이고요. 네. 아주대 대표적인 학과인 이제 국방 IT 우수인재 국방 디지털 융합 학과의 결과입니다. 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의 등급도 들어가긴 하지만 논술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이제 250대 1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반면에 논술 평균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뒤에서 같이 보실 텐데요. 결시율이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 7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이제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의학과에서 많이 결시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만 잘 맞출 수 있다면 이쪽 방면 논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아주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아주대 그 우리가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뭐 각 대학 홈페이지나 또는 뭐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례 중심으로 발표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까지 믿고 이렇게 우리가 입시 지도를 해야 할지 좀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라순지 입학사정관님이 그 소개해 주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나요? 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도 최고점, 최저점, 평균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 최저점까지요? 네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학불 예측을 할 때, 대학의 입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좋은 힌트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하대 고부현 입학사정관님께 2021,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원 지역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코로나19 상황에도 수업 또 입시 지도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그 인하대학교의 2021 학년도 전형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특히 작년에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또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제가 추상적인 부분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학과별, 전형별 세부적인 입시 결과는 제가 인하대학교 입시 결과 자료집을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공유 받으셔서 세부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작년에 어떻게 뽑았는지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시가 한 75% 정도, 정시가 25% 정도 선발을 했었고요. 모집 인원 변화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지하는 상태로, 그리고 정시가 약간 늘어나는 상태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작년도 전형은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고요.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가 있었고요. 논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있었습니다. 선발 인원은 뭐 800명대에서 뭐 이렇게 600명대까지 이렇게 선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하대학교가 첨단 융합학부를 신설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정시로 선발을 했었고요. 장학금 혜택 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쪽 학과들은 등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도대체 그러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인하대학교 입시 결과에는 어떤 작용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령 인구의 감소예요. 그래서 수험생 수가 감소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두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세 번째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네 번째는 코로나19.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아마 대학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 대비 그렇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학령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입시 결과 영향을 적게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경쟁률 꾸준히 다 감소했습니다.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입시 결과도 보시면 2020, 2021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대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입시 결과는 경쟁률과 내신 성적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죠, 그렇죠?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런 요소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목들을 보니까 그렇게 특징적인 과목은 없었어요. 수학의 경우에는 경제 수학이나 실용 수학을 듣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영어의 경우에는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등이 특별히 좀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었다라고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경우에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생활과 과학이나 과학사 등의 선택이 많았고요.
사회에서는 사회문제 탐구라든가 여행질이라든가 고전과 윤리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선택했고 또 대학에서는 그런 과목들을 반영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올해는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에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입시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인하대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고교들이 다 정보가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정보들이 제약이 된 상태에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희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고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재수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현역과 재수생 학생들이 모두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입시 결과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지역별로 2020, 2021 학년도의 인원 변화를 봐도 큰 폭의 변화는 없었고요. 오히려 서울 쪽이 조금 줄어들고 시단위나 군단위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활동 중심에서 약간 내신 성적 그러니까 기초적인 학업 역량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쪽의 평가가 조금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록 인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는 코로나19죠. 그렇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수생과 현역 학생들이 평가에서 어떤 차별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입시 결과를 보면 지원 인원은 그래서 재수생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 인원을 보면 재수생과 현역 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활동도 저희가 오프라인 활동과 동일하게 평가를 했고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내용들은 충분히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도 방식이 바뀌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비대면 면접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오프라인 면접보다는 훨씬 더 내용에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의 외모나 어떤 후광 효과는 완전히 차단된 채 내용 중심의 면접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면접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경기, 인천, 서울 지역과 강원 지역을 비교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하대학교 지원 비율은 강원 지역이 1.73% 정도예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합격 비율은 조금 높죠, 그렇죠? 2.36%. 그래서 강원 지역을 인하대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네, 학생부 종합은 특히 지원이 한 2.7% 정도. 네, 그 다음에 등록 비율은 42% 정도라서 전체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도 더 많이 하고 등록 비율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지원하고 합격을 함을 알 수는 있겠네요. 예. 두 개 대표 전형, 이나 미래인재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원 현황을 보시면 일반고 중심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예. 등록 비율도 일반고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큰 변화는 없었고요. 고교 유형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등록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자공고와 일반고를 포함해서 보면 90% 이상의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합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내신 성적 분포를 보시면 이나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 주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2.5등급에서 3등급 사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합격은 한 2.0등급에서 2.5등급대 학생들 그리고 2.5등급에서 3.0등급대 학생들도 어느 정도 합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등급되는 학생들은 좀 긍정적으로 인하대를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인문계열은 한 3등급에서 3.5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합격을 보시면 2.5등급에서 3등급대 학생들, 그리고 3.0에서 3.5등급대 학생들도 예, 많은 비율로 합격하고 있음을 수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 없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인하 차민지 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하게 약간 내신 성적을 조금 더 보는 전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을 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과별로는 뭐 인문 자연이 크게 뭐 그 계열에 맞는 과목들을 더 선호하는 학생 선호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계열에 맞는 과목들이 우선 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면접의 비율도 보시면 저희가 서류가 700점, 면접이 300점 만점인데 서류에서 560점대, 540점대를 맞은 학생들도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교과 등급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 결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하대하고 그 아주대 그 입시 결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공대 쪽하고 그러니까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하고 그 어떤 종합대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학에서 전체적인 그 최종 등록자의 성적을 보면은 인문계열 쪽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하대하고 아주대는 그것이 조금 뒤집혀 있지 않느냐, 적어도 비슷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현상은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현상인가요? 네,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인하대학교는 이제 뭐 동양의 MIT라는 기체 아래 공과대학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평판이나 인지도가 공과대학이 높은 편이고요. 예, 취업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과 계열 중에서도 공과대학 중심으로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인문계열은 후발 주자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입시 결과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대입장관님 말씀이 뭐 전체적 분석의 내용을 봐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라순주 입학사정관님 뭐 아주대에 대해서도 좀 뭐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와 관해서? 네, 지금 보통 보면은 인하대학교라든지 아주대학교라든지 다 공대가 워낙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이제 자연계열 친구들이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문화 콘텐츠학과라든지 이제 심리학과 또 금융공학과 같은 좀 특수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특성화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인문계열이 조금 약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인하대와 공주대, 아주대 이 두 대학의 어떤 그 인문 사회 계열 학과들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대학의 위상에 비춰서는 조금 입결이 좀 낮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요 근자의 어떤 융복합 시대에서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도 뭐 컴공이랄지 자연과학 그 공학 계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공학 계열 학생도 마찬가지로 인문사회학적인 소양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필수적인 덕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제 3부에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또 첨언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아주대, 인하대 그 대입 전형에 대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네. 예. 저부터 인하대학교 예, 인하대부터 예, 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하대학교에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은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떤 방향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수시 모집이 68%, 정시 모집이 31% 정도로
정시 모집의 인원을 조금 확대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물론 강원도 지역이 정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정시 모집에도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표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여지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3 학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시 중심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일반인 정시, 이쪽 두 가지 전형 이원 체제로 입시 지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원 체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형을 보면요, 저희 2021 학년도하고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작년에는 인하 미래인재와 인하 참인재 이렇게 두 개 전형, 인하 학교장 추천 전형 이렇게 두 개 전형이 대표 전형이었다면 올해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인하 참인재 이렇게 두 개 전형이 대표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 추천 인재 전형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정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은 줄지 않았고요. 903명. 그다음에 인하 참인재 전형 315명. 두 전형의 차이는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서류 플러스 면접, 인하 참인재 전형은 서류 100 이렇게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강원도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은 서류 100 전형입니다. 그래서 인하 참인재 전형과 같은 방식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농어촌 학생들의 경우에 인하 미래인재, 인하 참인재, 농어촌 학생 전형 중에서 어느 전형을 썼으면 좋겠냐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다 쓰면 되죠, 그렇죠? 인하대학교 다 지원할 수 있으신데 카드를 아껴야 되니까 만약 한 가지 카드를 쓴다고 한다면 농어촌 학생 전형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종합전형은 대표 전형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인하 참인재 전형이 있고요.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서류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이 30%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선발은 903명이며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하 참인재 전형은 서류 100% 전형입니다. 일괄 합산으로 평가가 되고요. 선발 인원 315명입니다. 면접 없고 수능 최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인재상 자기주도적 창의 인재를 표방하고 학생을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은 지성, 적성, 인성, 종합 네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지적인 종합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성, 내신 성적이죠, 그렇죠?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적도 중요하지만 미적분이나 물리 성적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적성, 진로에 대한 관심과 전공에 대한 탐색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자동차 개발원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진로에 대한 관심이고요. 따라서 나는 역학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전공에 대한 탐색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인성은 학교생활 충실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인하대학교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선발 비율이 25, 25, 25, 25 지성, 적성, 인성, 종합 같고요. 인하 참인재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신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학생이 지원을 하면 되고요. 인하 참인재 전형은 그냥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열심히 학교 다니는 학생이 지원하면 됩니다. 평가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성, 적성, 인성, 종합에서 지성은 내신 성적이죠. 근데 성적보다는 세특을 심도 깊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적성은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요. 인성은 자율활동 중심입니다. 학교생활 충실도를 보기 때문에
자율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종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문항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문항만 적용하고요. 대학별 공통문항은 인하대학교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항 1번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1,500자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기재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문항 2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예, 뭐 협력 나눔, 갈등, 뭐 이런 갈등 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배운 점을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소개서 특히 잘 쓰는 것보다는 못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항상 제가 강조 드리는데 잘못 쓰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0점 처리사항이나 불이익 처리사항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사도, 인하대는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3% 이상이면 모두 유사도 검사를 하고요. 특히 글자 수가 줄어들었고 항목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도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면접 보겠습니다. 면접은 이나 미래인재 전형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한 개의 면접실에서 2, 3명의 면접위원이 제출 서류 기반으로 지성, 적성, 인성의 평가를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얼굴을 블라인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의 1단계 성적을 블라인드 합니다. 따라서 아까 면접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율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배수, 3배수에 들었던 학생들이 결국은 22% 이상 합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교과 전형. 교과 100입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요.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고교당 7명의 추천이 적용이 됩니다. 404명을 선발하고요. 네, 수능 최저입니다. 의예과는 별도고요. 네, 인문계열 네, 수능 최저입니다. 네, 수능 필수 선택 응시 과목은 지금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모집 요강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요. 인문계열은 열려 있고 자연계열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입결을 보시면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네. 계열별로 보면 뭐 34%, 37%, 이 정도 선에서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네, 강원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진 않지만 가끔 합격생들이 있거든요. 네, 논술 70에 교과 성적 30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네, 논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에 크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논술 성적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논술 보시면 이건 그 이야기고요. 인문은 언어 플러스 뭐 그 국어와 사회가 적용되는 논술이고요. 자연은 수학이 적용되는 논술인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미적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인하대 논술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사회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인하대 논술에 유리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두 자료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인하대 논술을 준비하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입시 2022학년도 전형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보현 선생님 발표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두 가지 이렇게 궁금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논술에서 그 수리 논술, 자연계열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수능에서 기하와 미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적만 있고 기하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 그런 사정이 있나요? 네. 저희 이제 인하대학교 논술은 그 수학 그리고 수학교육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잘 분석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체킹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식의 논술 시험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교육과정을 잘 분석해 본 결과 요 미적분 포함시킨 수만 수2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수학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기하와 벡터를 제외하고 미적분만 포함시켜서 논술 범위를 짰고요. 학생들의 어떤 준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배려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기계공학, 전기공학 할 때 우리가 학생부 종합에서 이 전공 적합성 등을 따질 때 기계, 전기전자 그쪽에서 물리를 듣지 않고 지원하는 그것은 좀 맞지가 않는다. 아마 제가 그 경험으로도 인하대 수준이면은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물리 과목을 안 듣고 전기전자, 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런데 물리 2를 듣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기전자, 기계에서 어떤 평가한 경험, 정확한 수치는 뭐 필요가 없고요. 네. 대략적인.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물리2를 이수한 학생들의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봐서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보면 한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은 물리2를 수강하고 이제 공학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은 예, 물리 2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탈락의 사유는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표라든가 그 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뭐 특히 2 과목을 개설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 학생이 실제로 물리2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물리2를 선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 과목에 대한 성취를 이룬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주대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한 안내를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시의 비율이 줄고 있죠. 지금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시가 이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주대학교 역시 수시의 비율이 이제 7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2학년도 이제 주요 사항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교과 전형이 이제 고교 추천 전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수능 최저도 도입이 되고 선발 인원도 조금 변경도 되고 했죠. 이제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대학교 수능 최저가 조금 높다라고 이제 많은 의견을 주고는 계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 모두 수학의 선택 과목 제한이 없고요. 이제 탐구는 자연계열은 이제 과탐, 인문계열은 과탐, 사탐 문제 없이 어떤 거나 한 과목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실제 학생들이 잘하는 과목 2과목만 이제 어떤 과목이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좀 저희가 열어놓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등급하고 4를 맞추는데 어려움에 대한 체감적인 부분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합전형에서 이번에 약대가 또 신입학으로 새롭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고요. 의학과가 이제 등급합이 5에서 6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의 비율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적은 비율이었는데, 올해 이제 6으로 완화를 시켰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이제 이 학생들이 약 60% 정도까지 이제 수능 충족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올해 이제 완화된 부분은 충분히 이제 반영이 잘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시는 이제 소폭 이제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시와 정시의 전형 및 선발 인원인데요. 요 세부 내용은 저희 수시 모집 요강에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가 이제 도입이 되어서 이제 두 개의 영역 등급합이 4 이내로 들어와 있고,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1학년의 비중이 20%, 2학년, 3학년의 비중이 80%가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등급 간의 그 반영 방법을 보시면 이제 등급이 이제 1, 2, 3, 4등급 정도까지는 사실상 거의 이제 반영 점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도 좀 잘 맞춰 놓는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아주대는 대표적으로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이 있는데,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에이스 전형, 그리고 SW 융합인재 전형, 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 있겠습니다. 이제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에이스 전형은 이제 면접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수능 최저가 없죠. 단 이제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6,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합이 7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생활 중심의 평가이고요. 에이스 전형은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잘 참여를 하고 이제 평가 요소 5가지가 다 잘 고루고루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평가 요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추후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 융합인재 전형이고요. SW 융합인재 전형은 소프트웨어 학과로만 이제 선발을 합니다. 요 두 에이스 전형에도 소프트웨어 학과를 선발을 하고 SW 융합인재 전형에서도 소프트웨어 학과를 선발을 한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SW 융합인재 전형은 면접이 있긴 하지만 사실 다산인재 전형과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SW 분야의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학생들, 이쪽으로 전문성을 좀 더 많이 가진 친구들이라면 이제 SW 융합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다산인재 전형입니다. 다산인재 전형과 고른기의 1전형, 고른기의 2전형이 면접이 없는 전형이고요. 말 그대로 서류 기반으로만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산인재 전형은 이제 이름만 가지고는 어떤 전형인지 이제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핵심 역량에 강점이 있는 자를 선발하겠다라는 이제 저희 아주대학교의 목표에 따라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이제 학교 생활 전반적인 이제 충실도보다는 그래도 이 친구가 어떤 한 분야에 정확히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하고 있는지, 그 분야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등을 이제 보다 좀 더 이제 바라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른기의 1전형에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쪽 전형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른기의 1전형이나 고른기의 2전형에 대한 결과는 앞서서 저희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저희가 그 리플릿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방 IT 우수인재 1전형이 전년도까지는 이제 종합전형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체력 검정도 들어가 있고 신체 검사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학교 생활 전반적인 내용으로 평가하는 종합 전형보다는 이제 범위 자체가 약간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나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 있고요. 이제 국방 IT 우수인재 1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방의 엘리트를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기조하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은 4년 장학금이 이제 또 주어지고요. 실제 취업 같은 면에서도 졸업 후에는 바로 공군 장교로 인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취업도 굉장히 좋고, 학생들은 다 우수학생 특전으로 기숙사도 전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다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가 20%, 이제 논술이 8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영 점수가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는 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인문계, 자연계, 의학계가 문항이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문제가 나온지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반영 방법을 보시면 1등급부터 2, 3, 4, 5등급까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반영 점수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아주대 논술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말 그대로 학생부에 대한 반영보다 실제 논술을 잘 본 친구들이 다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입시 결과에서도 이제 등급 자체가 굉장히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술만 잘 봐서 이제 붙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항 자체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만 문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항 자체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보다는 이 시간 내에 정확하게 논리력을 갖춘 내용을 쓰고 있느냐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한 10여 년 동안의 이 논술 문제가 다 올라와 있고, 이 해당 문제들을 이제 직접 좀 다 풀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논술 출제하시는 분들이 무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출제하셨던 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이제 또 출제를 하시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문제들도 기존에 있던 문제들 다 풀어보고 온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성취도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평가 요소라든지 이제 면접적인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평가 요소는 이제 학업 역량이나 목표 의식, 그렇죠? 목표 의식. 제가 여기에 입학사정관이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다라고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뭘 좀 이제 얻어가고 노력을 해 왔느냐 또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록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동체 의식 부분, 공동체 의식도 단순 봉사활동 부분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봉사활동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학생들끼리의 교류도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 본인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좀 공동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해서 단순히 모듬장, 반장, 동아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서 얼마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 나와가서 사람들이 이끌었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성실성 부분이고요. 이제 성실성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작성 성실도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끔 자기소개서를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점만 찍고 넘어가는 경우나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넘어온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성실도 부분을 평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역시 블라인드 처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인하대 사정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들의 이제 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서류 기반으로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들어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시분 활용 면접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제시분 활용 면접이 이제 문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이 이제 과연 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여기서 보통 면접관들이 그럼 그 반대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도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본인 주장이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논지에 맞게 정확하게 주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등도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주대학교 입학 전형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주대 그 대입전형 2022 대입전형에 대한 안내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수능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도입되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처음 도입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저희가 그 앞서 16년도에 한번 도입을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때 일회성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능 최저가 없어지는 바람에 근 몇 년 동안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2합4 뭐 탐구 잘 본 거 한 개만 반영하겠다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2합4가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뭐 숙명여대, 건국대, 동국대 뭐 그런 대학들이 논술이나 교과에서 2합4를 그 동일한 케이스로 걸은 것 같은데요. 요 근자의 학생들의 학생 수도 감소하였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건 적건 간에 자연계열 쪽으로 또 몰려가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내신 따기도 어렵고 자 2합4를 걸었을 때 그 어떤 근거가 있었을 터인데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해보시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2합4만 맞추면은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등급이 상당히 낮아도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런지 그렇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대입지원관님이 이제 말씀 주신 게 결국에 얼마나 그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되면서 등급이 많이 낮춰지겠느냐에 네. 대한 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수능 최저를 한번 도입했을 때의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결과를 비춰봤을 때 현재까지는 1등급 대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극초반 학생들이 선발을 하고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2등급 후반 정도까지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각 고등학교에서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뒤로도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수능 최저를 꼭 맞추기만 한다면 이제 본인의 내신 등급이 좀 불리하더라도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요 정도의 포인트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뭐 그 내년에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요,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제 강원도 학생들 특히 공학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주대, 인하대, 아주대 진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대와 인하대 입결을 보면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그 높다라고 느끼고 아예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소위 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만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들을 학생들이 많이 좌절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셈이지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2021학년도 대비 변경된 그 전형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2022학년도 어떤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저부터. 네네. 그럼 조금 전에 그 발표를 마치셨던 아주대 입학사정관 라순주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아주대학교 지원 전략은 제가 크게 세 꼭지로 해서 교과, 종합, 논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제 지원을 해주셔야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계속 좀 전에 이제 지원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교과 전형이 도입이 되면서 수능 최저가 이제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진로 선택 교과도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급이 조금 낮은 친구들이라도 수능 최저를 정확하게 이제 맞출 수만 있다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이번 결과를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스 전형과 다산 인재 전형의 큰 차이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이제 우수한 친구들을 뽑겠다. 그래서 저희는 학업 역량, 목표 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 의식, 성실성 요 5가지 분야의 오각형에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선발이 되고 있고요. 다산 인재 전형은 다소 다른 부분이 조금 약하더라도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목표의식, 학업 역량 부분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들, 특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쪽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모집 단위별 전공 관련성이 좀 더 높게 표현이 된다.
라면 그 친구들은 다산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2023학년도에 대한 내용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놨는데 저희 학교 방향성을 보면 이제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이 좀 분산돼서 뽑아왔다라면 이제 내년부터는 한쪽 전형으로 좀 많이 몰아놨습니다. 어떤 학과는 다산인재 전형 쪽에서 더 이제 집중해서 뽑겠다. 어떤 학과는 에이스 전형 위주로 뽑겠다. 요거는 이제 그 학과에서 어떤 성향의 학생들을 뽑길 원하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를 분석했을 때 이제 보다 이제 학교 생활에 좀 충실한 친구들이었다. 아니면 나는 좀 모집 단위별 전공 관련성에 치중이 되어 있는 학생이다. 이 두 개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이제 올해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춰서 이제 지원해 보시면 그 학과가 어떤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미리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완화된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이제 한 40%밖에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췄었는데 이제 6으로 바뀌니까 한 60%까지 이제 맞췄더라라는 것은 이제 전년도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입시 결과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이제 수능 최저로서의 이제 선택의 이런 게 좀 낮아지고 오히려 이제 본인 학교 생활에 이제 이 생기부 평가 점수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교과 부분은 반영이 된다. 이 부분은 뭐 점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 교과를 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교과에서 뭘 얻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도 같이 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논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내신의 영향력이 진짜 높지 않은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논술만 잘 보면 이제 평가가 좋은 점수를 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결시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과도 이제 30% 이상씩은 결시율이 나오고 있는데 의학과도 결시율이 70%까지 나오는 만큼 수능 최저를 잘 맞춰 놓는 것이 결국에 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 이제 팁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연이어서 인하대 2022 지원 전략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한번 간략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하대학교의 지원 전략을 변경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인하대학교의 전형표입니다. 보시면 제가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인하 참인재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하 참인재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학생부 교육과 전형이 인원이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수사 전형의 출제 범위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인하 참인재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열리게 되었고요. 지성, 적성, 인성, 종합 중에서 지성의 영역을 조금 더 강조해서 평가하는 평가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 추천 인재 전형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교과 전형에서 학년별 가중치가 작년까지는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44로 반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이게 폐지되고 전체 100입니다. 사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내신 성적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는 후에 인하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신 성적 산출기를 공개해 놓으니까
예,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응시 영역이 변화된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2요건 한문은 참고 영역 대체를 폐지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출제 범위가 이제 확정되었잖아요. 그래서 미적분만 들어가는 수학에서 미적분만 들어가지만 미적분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미적분은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은 국어와 사회가 출제 범위이긴 한데 사회, 특히 수치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분석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사회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첨단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작년에 첨단 융합학부가 컴퓨터 공학과를 포함시키면서 첨단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로 만들어졌거든요. 모집 요강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학금 혜택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원 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2022 대입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아주대 인하대 그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인하대와 아주대와 인하대의 우리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인하대 하면 공대, 아주대 하면 공대 하는 어떠한 그 선입견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문사회 계열이 많건 적건 간에 조금 이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주대 인하대는 공대 특성화대학은 아니고요. 아주대의 경우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의대, 간호대, 약학대학까지 망라되어 있고, 인하대는 약대가 없는 대신에 사범대와 예술체육학부가 있습니다. 자, 학생, 학부모가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점만큼은 이 자리에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인하대와 아주대의 어떤 특장점. 이 점은 학생,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어서 좀 아쉽더라라는 점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네, 그러시죠. 대입정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하대학교가 공과대학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학과는 경영 경상 계열에 있는 학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하대학교에는 경영학과를 특성화시킨 글로벌 금융, 아태 물류, 국제 통상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아태 지역에서 굉장히 통상과 물류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고요. 포함하여 뭐 공인회계사나 이런 그 전문직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잘 갖추어 놓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도 경상, 경영계열 학생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인하대학교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아주대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학교의 학과를 조금 몇 개만 더 찝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학과 몇 개만 갖고 왔고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주대학교는 그 의대, 간호대, 약대, 그리고 법전까지 전반적인 모든 이제 학과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 과목이, 4대 학과가 다 포함되어 있는 대학이 이제 전국에도 10개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몇 개 학과만 좀 찝어보자면요. 먼저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라든지 사이버보안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응용화학 부분을 다루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유일한 학과입니다. 이쪽 부분에 좀 특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보안학과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도 있지만 좀 더 보안 쪽을 치중해가지고 이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버보안학과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방학과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약학과가 올해부터 신입생을 이제 뽑고 있는데, 아주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아주대 병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 약학과를 만든 계기가 이제 병원 내에서 임상실험이라든지 이쪽 약학에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 약국을 여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원으로서의 인원을 이제 발굴해 내겠다라는 기초하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실무 기반의 교육이 강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 부분에 있어서도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 배워 나갈 수 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두 개 학과를 갖고 왔습니다. 미디어 학과와 문화 콘텐츠 학과가 있는데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워낙 이제 유튜브라든지 활성화가 돼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을 텐데, 미디어 학과는 이제 저희가 단과대학을 보시면 공대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문화 콘텐츠 학과는 인문계열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학과를 보통 이제 들어와서 복수 전공으로 양쪽을 다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수학적인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쪽을 이제 더 다루는 이제 심화된 학습은 미디어 학과 쪽에서 많이 하고, 오히려 약간 기획, 제작, 마케팅 또는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 쪽에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학생들 지원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금융공학과라든지 이비즈니스 학과가 있는데, 이제 금융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관원에도 이제 취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는 학과고요. 이제 굉장히 이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취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작년에 입시 결과, 그리고 내년에 대입 전형 전반적인 안내, 그리고 지원 전략까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이 아주대와 인하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입체감 있게 알게 된 그런 그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현장 실시간 그 질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철원 화천 대입지원관 백종유에게 연락을 하면은 제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두 분 사정관님께 좀 귀찮게 해서라도 해당되는 또 알고자 하는 정보는 얻어서 전달하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아주대 인하대에 대해서 같이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